여러분 1학년 때 배우는 제일 마지막 대단원은 경우의 수입니다. 수학하의 세 번째 단원인데 좀 앞에 있는 것들이랑은 완전히 결이 달라서 약간 좀 다른 과목을 배우는 기분으로 독립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안에 보시면 이제 순열이랑 조합이라는 걸 또 배우게 되는데 이 순열과 조합은 다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 기술들을 배우는 거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결국 경우의 수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 이야기를 하러 가보자면 뭐 경우의 수라는 말 자체가 어려운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나오는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야? 6가지 이렇게 찾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고 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가 총 몇 개 있느냐? 그게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으로 처음에 나온 게 합의 법칙이랑 고배 법칙이라는 거예요. 사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사건이 있다고 쳤을 때 그 두 개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더하는 경우와 곱하는 경우가 언제인지를 구분을 해주고 있는데 이건 말로 써 있으면 이렇게 한참 써 있는데요. 이거 사실은 알아요. 이거 그냥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제가 배가 고프니까 밥 먹는 얘기로 합시다. A라는 식당이 있어요. 여기에 메뉴가 A, B, C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있고요. B라는 식당엔 가, 나, 다, 라 이렇게 네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내가 밥 먹을 거야. 점심은 지났고 저녁 먹을 거야. 여기 둘 중에 하나로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여긴 3이고 여긴 4니까 둘이 더해서 7가지입니다. 7가지라고요. 더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점심 먹을 거고 여기서 저녁 먹을 거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메뉴의 조합 개수는 몇 가지예요? 12가지예요. 3하고 4를 곱해서. 오케이? 언제 더해야 되고 언제 곱해야 되는지는 제가 지금 한 질문에 좀 반대로 대답하는 사람 없잖아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해서 그렇지. 대답을 한 명만 해서 그렇지. 머릿속으로 생각은 했을 거거든. 내가 이 식당 가거나 이 식당 가거나 둘 중에 한 군데 가서 밥 먹을 거야. 그러니까 3이랑 4 더하는 거고요. 여기도 가서 밥 먹을 거고 여기도 가서 밥 먹을 거니까 둘이 곱해서 3 곱하기 4가 된다 그 얘기거든. 그런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곱셈이라는 건 원래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더할 때 곱하기를 하는 거잖아. 4를 3번 더하는 걸 3 곱하기 4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지? 숫자를 곱하겠다는 건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더하면 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3이랑 4를 곱한다는 것도 사실은 4를 3번 더하기 때문에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다시 합의 법칙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책에는 이렇게 써 있거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이거를 지금 제가 방금 예를 든 거 가지고 하자면 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과 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건 둘 중에 하나만 내가 선택해서 밥을 먹을 거잖아요. 여기 가서 먹으면 이거 중에 하나고 여기 가서 먹으면 이거 중에 하나인 거야. 내가 반씩 잘라서 오른손은 여기서 먹고 왼손은 여기서 먹고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는 건 이런 표현이라고요. 이걸 선택하면 얘를 선택을 못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못해. 이런 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더하겠다라는 거야. 마치 이거 또는 이거를 결정하겠다라는 거와 같아서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집합에서 나오는 합의 법칙은 합집합 이야기하는 거다. 합집합이 원래 A 또는 B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밑에 고배 법칙이라는 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그랬거든요. 이 동시라는 말이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동시에 일어난다는 건 얘와 얘를 실제로 동시에 내가 두 군데 가서 밥을 먹기 때문에 12가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얘 중에 하나 먹을 거고 저녁에 와서 이거 중에 하나를 먹을 거기 때문에 물론 시차는 있긴 있지만 이거 중에 하나 선택하고 동시에 또 이거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내가 계획을 짠다고 치면 점심은 ABC 중에 저녁은 가나다라 중에 먹을 거니까 선택을 하는 건 동시에 하는 거잖아요. 계획을 세우는 건. 그죠?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중에 하나도 선택하고 이 중에 하나도 선택하니까 둘을 곱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더하는 거 곱하는 거인데 역시나 이 더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나만 더 하자면
기본적으로 우리 경우의 수라는 걸 셀 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수형도. 수형도 뭐냐면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수형도거든요. 이건 뭐란 이야기냐면 내가 여기서 점심 먹을 거고 여기서 저녁 먹을 거야. 그런 점심 메뉴로 먹을 수 있는 게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데 이 각각의 경우마다 저녁 메뉴로 내가 점심 때 A를 먹었다고 치면 저녁 메뉴는 가, 나, 다, 라 이거 중에 하나예요. 나뭇가지 같죠? B를 먹었다고 쳐도 가, 나, 다, 라 중에 하나고요. C를 먹었다고 쳐도 가, 나, 다, 라 중에 하나를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를 굳이 세자면 이거 4개 중에 하나, 이거 4개 중에 하나, 이거 4개 중에 하나 그래서 4 더하기 4 더하기 4야. 그래서 12가 되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봐. 이거 일부러 니네 헷갈리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내가 A랑 가라는 조합으로 밥을 먹어버렸으면 B랑 가라는 조합으로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를 내가 먹기로 작정하면 이 중에 하나는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랑 이 경우의 수는 더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4, 여기도 4, 여기도 4니까 다 더해서 10이다 그 얘기인데 4를 3번 더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3이랑 4를 곱하겠다라는 말이랑 같은 거라고요. 게다가 하나 더 곱의 법칙 이야기를 이렇게도 정할 수 있는데 내가 점심 메뉴로 A, B, C 중에 하나를 먹을 건데 이 3개 중에 어떤 메뉴를 먹든지 간에 저녁에 먹을 수 있는 메뉴의 개수가 똑같잖아요. 가나다라. 내가 점심 때 A, B, C 중에 무엇을 먹든 저녁에 먹는 경우의 수는 4가지로 동일하거든요. 그럼 굳이 이렇게 수형도 다 그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야. 내가 이거 중에 하나 골라서 내가 A 먹었다고 치고 A 먹었다고 치고 만든 경우의 수에다가 그냥 곱하기 3 하면 되잖아.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다 똑같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헷갈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어차피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똑같다는 확신이 들면 그냥 아무거나 하나 박아. A 먹었다고 치자. 그러고 나서 경우의 수를 세보니까 4가지인데 사실은 A가 아니라 B도 되고 C도 되는 거니까 곱하기 3을 하자. 4에다가 곱하기 3을 하자. 그래서 12가지다. 이렇게도 찾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수형도,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요 정도는 사실은 이미 우리 알고 있는 거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자면 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우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만약에 내가 점심으로 어떤 메뉴를 먹느냐에 따라서 저녁에 먹을 수 있는 메뉴의 개수가 달라지면 그때는 곱의 법칙으로 못 세는 거야. 그지?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점심으로 A를 먹었을 땐 가는 안 먹을 거야. 가 나는 안 먹을 거야. 뭐 C를 먹었을 때 라는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정했다고 치면 내가 어떤 메뉴를 먹느냐에 따라서 뒤에 먹을 메뉴의 개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그때는 곱의 법칙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다 똑같은 숫자여야 곱의 법칙으로 해결하는 건데 숫자가 다르잖아.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다 따로 분류해서 그냥 더한다고요. 내가 A를 먹었다고 치면 가 나는 안 먹기로 했으니까 2가지밖에 없고 B를 먹었을 땐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되고 C를 먹었을 땐 라를 안 먹기로 했으니까 3가지밖에 없네. 그래서 다 더하면 9가지구나. 그냥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그죠?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다르면 적당히 잘 분류를 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다 더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되죠? 그래서 이게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쉬운데요. 문제 풀러가서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러가서 실제로 제가 하는 얘기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요거를 뒤에 것까지 다 설명한 다음에 한꺼번에 오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순열인데 요거까지 설명하고 나서 예제를 풀러 갑시다. 순열은 뭐냐면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그걸 순열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걸 순열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줄 세우는 걸 순열이라고 이야기해요.
중요한 포인트는 서로 다른 녀석들 중에서 뽑는 건데 요게 중요한 건 지금 당장보다도 이제 나중에 확통을 선택하실 분들은 요게 서로 다른 n개가 아니라 같은 것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서로 다른 n개라는 걸 지금 당장은 여러분한테 헷갈리게 안 나오겠지만 나중에는 필요하니까 기억을 좀 해두세요. 어쨌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 그걸 순열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n하고 r은 좀 작게 쓰고요. p는 대문자로 써요. n, p, r 이렇게 그냥 읽으시면 되고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줄 세울 거야 r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도 하나 있죠. n하고 r을 비교해 보면 r이 더 클 수는 없어요. n개밖에 없는데 n개 중에 r개를 선택해서 줄 세울 건데 r이 더 크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리고 n 자체는 또 0보다 큰 숫자여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인데 식을 생각해 보면 다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골라서 줄 세울 거야 그랬는데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7, p, 3. 이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서로 다른 7개 3개 골라서 줄 세울 거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 7개 아무거나 한글로 할까요? 가, 나, 다 귀찮네. 라 영어로 할걸. 다, 사 이렇게 7개의 글자가 있고요. 3개 뽑아서 줄 세울 거야. 자리가 3개 있겠죠. 줄 세우는 거니까 자리가 3개 있고요. 아우 오늘 분필 몇 개째 부시는 거야? 미안해. 3개 있고요. 자리가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7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리고 수영도 생각하는 거야. 7개 중에 누가 오든지 간에 뒤에 오는 경우의 수는 다 똑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다가 아무거나 하나 박아놓고 곱하기 7 할 거야. 뒤에 오는 경우 수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야, 가 온다고 치자 하고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곱하기 7 할 거야. 그럼 여기에 가 왔다고 치면 이제 두 번째 자리에 몇 개 와요? 가 빼고 나머지 6개 오겠지. 여기에 누가 오든 뒤에 오는 경우의 수 안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나 딱 박아놓고 곱하기 6 이렇게 할 거라고. 어차피 6개 똑같이 올 거니까요.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다고 이제? 5가지 있다고요. 그지? 그래서 요거 경우의 수를 세보면 7 곱하기 6 곱하기 5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7p3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생각해보면 이런 거야. 쉽게 생각해보면 7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줄 세울 건데 그럼 자리가 3개 있으니까 맨 앞에 7,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5 이렇게 생겼다는 거거든요. 하나씩 개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야. 자리 차지를 해버렸으니까 걔는 가는 여기 들어가 버렸으니까 뒤에 못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7, 그 다음 하나 줄고 또 하나 줄어서 계속 하나씩 줄어 들어가면서 숫자를 곱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야 돼? 13p 4 뭐 이런 거 했으면 13 곱하기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이렇게 생겼다고요. 13부터 출발해서 숫자 4개를 곱한다 그런 이야기인 거야. 그죠? 그럼 다시 문자로 돌아와서 NPR 그럼 어쩐다고?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들어. 어디까지 줄어들 거냐면 개수가 R개 될 때까지. 개수가 R개 란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게 누구냐면 n-r 더하기 1 이렇게 무섭게 생긴 게 오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 n에서 0 뺀 거고요. n에서 1 뺀 거고 n에서 2 뺀 거라 n에서 r-1을 빼야 돼요. 그래야 r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n 빼기 r 더하기 1 이런 모양새가 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이 요 녀석이다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개수가 r개다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7p3이 765인 건 7부터 7에서 3 뺀 다음에 1을 더하면 5니까 7에서 5까지구나. 이게 아니고 7에서부터 숫자 3개라고요. 마찬가지야. 13p4면 13에서 4 뺀 다음에 1을 더하면 10이니까 10까지 가는구나. 이게 아니라고.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외우시면 안 된다고요. 13부터 그냥 숫자 4개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야 요 NPR을
NPR을 제대로 기억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만약에 이렇게 생긴 게 있다고 쳐봐요. NPN.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N개를 줄 세우는 거야. 다 줄 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는 N, N-1, N-2 해서 N개를 곱할 거니까 제일 마지막 숫자 누굴 거냐면 1이거든요. 그죠? N부터 숫자 N개를 곱하면 1까지 다 곱해야지. 그죠? 뭐 5P5 그러면 5, 4, 3, 2, 1 이렇게 생긴 거잖아. 7P7, 7, 6, 5, 4, 3, 2, 1 이렇게 생겼다고요. NPN, N부터 1까지 다 곱하는 건데 우리 보통 어떤 자연수에서 하나씩 줄어들면서 1까지 다 곱하는 거 이거를 기호로 N, 느낌표로 표시하거든요. 이렇게. 이거 한글로는 이렇게 읽는데 예승 잘 이렇게 안 읽고요. 영어로 팩토리얼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통 n 팩토리얼 이렇게 하거든요. 1까지 다 곱한 걸 팩토리얼 가지고 표시할 수 있어요. 나름 유용합니다. 이게 땡땡땡 되게 찝찝하거든요. 뭐 좀 덜한 것 같고. 근데 이 팩토리얼을 이용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n 팩토리얼 그러면 n부터 1까지 다 곱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 3 팩토리얼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요. 5 팩토리얼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 팩토리얼 중에 약간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0 팩토리얼이거든요. 이거 원래 자연수 팩토리얼이야. 여기에 자연수 아닌 숫자 안 와요. 뭐 2분의 1 팩토리얼 이런 거 없어요. 마이너스 5 팩토리얼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근데 어처구니 없게 0 팩토리얼은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1이라고 약속했어요. 납득은 안 가지만 이렇게 하래. 저기 어디서. 그럼 뭐 하라면 해야지 뭐. 그래서 원래 팩토리얼은 자연수 팩토리얼인데 물론 1 팩토리얼도 1이에요. 0 팩토리얼도 1로 하자라고 그냥 약속한 거야. 이 기호에 해당하는 약속을 그냥 이렇게 했대요. 우린 그냥 받아들이자고요. 그래서 이게 팩토리얼이라는 건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기 위에 다시 NPR 올라가서 보면 이게 n에서부터 숫자 r개를 곱할 건데 여기 땡땡땡 붙어 있는 거 있잖아. 저게 되게 꼴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n, n-1, n-2 등등등 해서 n-r 더하기 1까지 곱한 건데 없던 분모를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뭐 할 거냐면 분모랑 분자에 요거보다 1 작은 거 n-r 1 작은 거 n-r-1 등등등 해서 1까지 똑같이 분모해도 n-r n-r-1 땡땡땡 1까지 이렇게 곱할 거란 이야기고요. 하고 나서 보면 분자는 n부터 뭐 거쳐가긴 했지만 어쨌든 1까지 싹 다 곱한 거니까 분자는 그냥 n 팩토리얼이에요. 분모는 n-r부터 1까지 곱한 거니까 n-r 팩토리얼이에요. 그래서 얘를 쓰자면 분자가 n 팩토리얼, 분모가 n-r 팩토리얼 이렇게도 쓸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얘보다 좀 깔끔하게 생기긴 했죠.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7p3이라는 거 계산은 7 곱하기 6 곱하기 5 이렇게 7부터 숫자 3개다 라고 했지만 뭐라고 쓸 수도 있다고 7 팩토리얼 7-3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요. 쓰자면 써보면 실제로 그렇지. 이건 7, 6, 5, 4, 3, 2, 1이고요. 4팩이니까 4, 3, 2, 1이고요. 이렇게 4, 3, 2, 1, 4, 3, 2, 1 약분되면 7, 6, 5 이렇게 똑같이 생겨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실제로 산수를 할 땐 n이나 r이 숫자로 나와 있어서 산수를 할 땐 당연히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겠지. 굳이 765 할 수 있는 걸 뭔 팩토리얼 분에 뭔 팩토리얼 이렇게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nr이 숫자로 나와 있으면 당연히 위에 있는 식으로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n부터 숫자 r개. 심지어 n이 미지수인 경우에도 r이 숫자이기만 하면 그냥 이거 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r이 숫자가 아니야. 문자야. 아니면 뭔가 공식 같은 걸 증명해야 돼. 그럴 땐 얘를 쓰기도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어려운 거 나오면 이걸 쓴다는 이야기예요.
숫자 나오면 쉬우니까 이걸로 계산하는 건데 문자 막 나왔어. 뭐 증명 공식 증명하고 막 이러래. 그럼 이걸 써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당연히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고 쓰임이 있으니까 둘 다 기억을 좀 하도록 하세요.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실제로 얘기 다 했죠? 그럼 실제로 이 녀석을 가지고 계산을 하러 가 보면 뒤에 이제 예제를 풀러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언제 쓰는데요? 뭐 맨날 7명, 3명 줄 세우는 것밖에 안 하는 건 아니잖아. 다른 경우 수들에서 얘를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보러 가보자고요. 첫 번째 거부터 보시면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거고요.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래요. 이걸 풀라고 하면 여러분한테 풀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풀게요.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4의 배수 되는 거 전에 일단 주사위 2개 던진데 기대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36개예요. 당연히 서로 다른 주사위, 빨간 주사위, 파란 주사위 던질 거기 때문에 얘도 6가지, 얘도 6가지 동시에 던지는 거야. 36가지. 12가지가 아닌 이유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당연히 36개야. 그 중에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걸 구하세요거든요. 그러면 얘는 분류를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로 더해서 4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8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12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뒤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들 각각이 있을 텐데 4가 되는 경우, 8이 되는 경우, 12가 되는 경우 왠지 경우의 수가 다 같을 것 같진 않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다 따로따로 세는 거예요. 따로따로 세서 그냥 따로따로 더하시면 돼요. 그죠? 4가 되는 경우는 1, 3 나오던가 2, 2 나오던가 3, 1 나오는 거야. 1, 3 나오는 거랑 3, 1 나오는 건 다른 겁니다. 빨간 거 파란 게 1, 3이랑 3, 1이니까. 그죠? 그래서 4가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고요. 8이 되는 경우는 2, 6, 3, 5, 4, 4, 5, 3, 6, 2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얘는 이렇게 한 가지 경우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전체 경우가 총 9가지다. 이렇게 찾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합이 4의 배수야 그랬으니까 실제로 합이 얼마냐를 가지고 분류를 해서 경우수를 센 건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이런 것도 있거든. 빨간 주사위, 파란 주사위였으니까 빨간 주사위가 뭐가 나오느냐를 가지고 분류를 할 수도 있어요. 빨간 주사위를 던졌더니 이거 중에 하나 나올 거고요. 그때 파란 주사위가 만약에 1이었으면 3 나오면 되지. 얘는 2하고 6 되고요. 3이었으면 1하고 5가 되죠. 4였으면 4 되고요. 3 되고요. 2하고 6 됩니다. 지금 뭐 쓴 건지 이해되죠? 빨간색 주사위를 가지고 분류를 한 거야, 이건. 빨간색 주사위가 어떤 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따로따로 센 거예요. 하나, 둘, 둘, 하나, 하나, 둘. 이거 다 더하면 똑같이 9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굳이 이 예제를 왜 들었냐면 당연히 얘는 해설에도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이렇게 푸는 게 상식적이고요.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제가 말 안 해도.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고 예제 문제니까 대부분 이렇게 풀 생각을 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되면 사람마다 분류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기준으로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중간 과정이 완전 다를 텐데 이게 앞에 있는 뭐 함수 문제나 뭐 집합 명제 이런 거랑 완전 다르게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나랑 완전 다르게 푸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요. 거기서 말하는 나는 나가 아니고 니들이 해설지랑 완전 다르게 풀었는데 그래도 답이 맞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 단원에서만큼은 뭐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여러 가지로 푸는 것이 당연히 괜찮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그 분류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쉽게 풀 수도 있고 조금 어렵게 풀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문제집에 있는 해설지보다 내가 훨씬 더 짧은 해설로 딱 풀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보통 문제 이렇게 쉬운 문제들은
뭘 기준으로 분류해야 되는지 대충 문제를 보면 티가 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하시면 될 텐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분류를 하느냐 그것만 잘 세워보시면 되고요. 그 기준을 세울 때도 서로 그 기준 안에서 서로 겹치는 것만 없게끔 잘 세시면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풀어보시면 되겠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밑에 다 비슷비슷한 거니까 됐고 두 번째 거 가서 보시면 두 번째 유형 757번 그냥 대표 문제 볼게요. 얘도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찾아보세요거든요. 의미 아닌 정수라는 건 0이거나 양의 정수, 자연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0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순서쌍의 개수를 세는 건데 이것도 방법이 없어요. 그냥 손으로 다 세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 역시나 어떤 걸 먼저 정해놓고 나서 분류를 할지를 정하는 건데 보통은 앞에 개수가 큰 걸 기준으로 삼는 게 편하겠지. 왜냐하면 x를 기준으로 하려면 x는 0에서부터 8까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y는 0에서 3까지밖에 못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y는 4개만 하면 돼. x는 9개 해야 돼. 당연히 y로 분류하는 게 낫겠지.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y가 0인 경우, y가 1인 경우, y가 2인 경우, y가 3인 경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각자 경우의 수를 세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y가 0인 경우라는 건 2x 더하기 3z가 16이 되는 경우 몇 가지 있냐 그 얘기고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z 가지고 분류를 좀 해보면 되겠죠. z가 0이면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실제로 x가 얼마인지를 찾을 필요는 없고 경우가 몇 가지인지만 세면 되니까. 그래서 z가 0인 경우 당연히 되고요. z가 1인 경우는 안 됩니다. 왜냐면 짝수고 짝수인데 1이면 얘가 홀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z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0하고 2도 될 거고요. 4까지 됩니다. 홀수는 안 된다고. 그지? 6을 넣어버리면 넘어가니까 안 되고요. 그래서 y가 0인 경우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x의 값은 굳이 찾지 않았어요. 존재한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y가 1인 경우는 이때는 이제 2x 더하기 3z가 11입니다. 그죠? 왜 이렇게 애매하게 썼어? 2x 더하기 3z가 11이에요. 이제는 얘 홀수거든요. 그래서 z에다가 홀수 넣어야 돼. 1 되고요. 3까지 됩니다. 더 이상 안 되죠. 5 집어넣으면 11을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y가 1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구나 가 되겠죠. 그럼 y가 2인 경우, y가 3인 경우도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경우가 있는지 분류를 좀 해서 세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서도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야. 어차피 분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더 하는 거거든요. 분류해서 따로따로 센 다음에. 그래서 이제 y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비슷한 거니까 됐고요. 다음으로 가보죠. 유형 세 번째의 대표 문제는 눈으로 보시면 눈으로만 봐도 이거 뭔 소리인지 바로 그냥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100의 자리 숫자는 소수이고 10의 자리 숫자는 3의 배수이고 1의 자리 숫자는 홀수래요. 그럼 100의 자리 숫자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인지 3, 5, 7 2, 3, 5, 7 10의 자리 숫자는 3의 배수 3, 6, 9 1의 자리 숫자는 홀수 1, 3, 5, 7, 9 걔네들은 다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죠. 100의 자리는 100의 자리 나름대로 또 그 각각의 경우마다 10의 자리는 10의 자리 나름대로 또 그 각각의 경우마다 1의 자리는 1의 자리 나름대로 그 경우의 수를 다 곱해야 성립을 하겠죠. 그죠? 요거 하나만 보고 갈까요? 762번. 그 중간에 있는 건데 이거 다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를 물어봤거든요. 몇 차씩 될 거냐면 3차씩 될 거예요. 이걸 지금 x, y 괄호 안에 x 더하기 y 더하기 z인데 첫 번째 괄호에서 요거 세 개 중에 한 놈 나오는 거야.
두 번째 괄호에선 요거 4개 중에 하나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 괄호에선 요거 2개 중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거든요. 전개를 한다는 건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랑 너무 많으니까 요거를 먼저 합시다. a 더하기 b 이렇게 생긴 녀석을 생각해 보면 전개를 해보면 이거잖아요. xa 더하기 이렇게 하면 xb 더하기 ya 더하기 yb za 더하기 zb 이렇게 생겼는데 항이 그래서 총 몇 개냐면 6개거든요. 항이라는 건 더하기로 구분되어 있는 애들. 같은 애들 말고 다 다른 애들. 그래서 항이 6개짜리인데 각각을 살펴보면 왜 6개가 되느냐면 첫 번째 괄호 안에 x, y, z 3개 중에 하나 하고 두 번째 괄호에 a, b 중에 하나가 나와서 곱하기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나왔을 때 a, b, y가 나왔을 때 a, b, z가 나왔을 때 a, b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죠? 괄호 안에 있는 애들 중에 하나씩이 튀어나와서 곱하기가 돼서 항이 하나가 만들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이거 3개 중에 하나 나올 거고 요거 4개 중에 하나 나올 거고 요거 2개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총 항의 개수가 몇 개 될 거냐면 3 곱하기 4 곱하기 2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되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옆으로 가서 약수의 개수 얘기 나오는데 약수의 개수는 공식으로 배우죠 우리. 어떻게 되는지 알죠? 소인수분 해가지고 지금 지수에다가 1씩 더한 다음에 다 곱하죠. 그것도 일종의 경우의 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48 나왔으니까 48이라는 녀석은 소인수분해 해보면 2가 4개 있고 3이 하나 있네요. 그죠?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약수를 만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2가 4개 있고요. 3이 하나 있는데 걔네들 중에 몇 개를 꺼내가지고 곱하는 거야. 그럼 약수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2 하나, 3 하나 꺼내서 곱하면 6이야. 6은 이거의 약수잖아요. 뭐 2만 한 3개 꺼낼 거야. 그럼 8이거든요. 얘도 약수고요. 뭐 2, 4개 다 꺼내고 3도 꺼낼 거야. 그럼 48이야. 아무것도 안 꺼낼 거야. 그럼 1이에요. 다 약수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2라는 녀석을 2라는 소수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랑 3이라는 소수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2는 안 꺼내는 것부터 4개까지 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총 경우의 수가 5가지라는 거야. 2라는 소인수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5가지. 3도 마찬가지. 안 꺼낼 수도 있고 하나 꺼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2가지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요 지수에다가 1씩 더해가지고 곱하니까 4 더하기 1하고 1 더하기 1 해서 총 10가지더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약수의 총합 나왔는데 이 약수의 총합은 이제 표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이게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다 나열하면 이거거든요. 2라는 녀석은 2 나름대로 3은 또 3 나름대로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선이 그어져서 이 칸 안에 있는 애들이 다 약수인 거예요. 그래서 경우가 10가지였던 거거든요. 2의 4제곱이니까 0까지 5가지 경우 있고 3의 1제곱이니까 3의 0제곱까지 해서 2가지 있고 그래서 총 10가지가 약수거든요. 이 칸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다 약수라고. 그죠? 그래서 개수를 셀 때도 4 더하기 1에다가 1 더하기 1 해서 10이다 이렇게 세는 거였고 그럼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을 다 더한 게 y야 그 소리인데 그럼 이 위에 줄에 있는 애들을 다 더해보면 얘는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2의 1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2의 2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하면 3의 0제곱을 똑같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그럼 얘는 또 뭐야? 전부 다 3의 1제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지. 2의 0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그것들을 다 더하세요니까 3의 1제곱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고 남는 애들이 누구랑 똑같냐면 이거랑 똑같이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2개를 다시 다 더하세요 그 얘기니까 더해보면 누가 된다?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이랑 3의 0제곱, 3의 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라는 소리인 거지. 그죠? 이게 약수의 총합을 총합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소수의 0제곱부터 개까지 다 더한 거 끼리를 곱하시면 약수의 총합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 뒤에 뭐 한 5가 2개쯤 더 있어. 그럼 약수의 개수는 5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생긴 거고 약수의 총합은 이거 뒤에 5의 0제곱, 5의 1제곱, 5의 2제곱 이걸 더 곱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요. 7이 한 3개쯤 더 있으면 그래서 약수는 이렇게 세보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많니? 다음 페이지에 768번 유명한 문제입니다. A, B, C, D가 각자 책 가져와서 남의 거 가져간대요. 모자 문제야, 모자. 아마 모자 가지고 문제를 처음 냈으니까 다들 모자 문제라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디서부터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사람이 각자 자기 책 가져와서 남의 책 가지고 갈 거야 그 얘기잖아. 그죠? 경우의 수를 세보세요거든요. 이것처럼 어쩌지 싶을 땐 그냥 수용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노가다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A, B, C, D가 가져온 책을 소문자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A, B, C, D인데 얘가 읽을 수 있는 책은 A는 안 돼요. A는 지 거니까. 그래서 얘가 읽을 수 있는 책이 B하고 C하고 D하고 이렇게 3개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럼 요 각각의 경우마다 B, C, D가 읽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좀 세보자는 이야기인데 A가 B를 가져가면 B는 A를 읽거나 C를 읽거나 D를 읽을 수 있어요. 그럼 A가 B를 읽고 B가 A를 읽었으면 남은 책이 C, D 2개거든. 사람도 C, D잖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D, C 이거 한 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C, D는 안 되니까. 그지? 얘는 B, C를 가져갔으니까 남은 책이 A랑 D거든. 그래서 또 D하고 A 이렇게밖에 안 되고요. B, D면 남은 책이 A, C잖아. 그래서 얘 A고 얘 C예요. 그죠? 그래서 A가 B를 가져간 경우는 이렇게 3가지 경우가 되고요. A가 C를 가져간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럼 이제 남은 책이 A랑 B랑 D거든요. 근데 B는 지 걸 못 가져가잖아. 그래서 여기에 A하고 D가 배치가 돼요. 그럼 이 경우는 A, C니까 B, D가 남았고요. D는 지 거 못 가져가니까 얘가 D, 얘가 B 이렇게 생겨야 합니다. 이 경우는 C, D니까 A, B가 남았죠? 근데 A, B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A, B여도 되고 B, A여도 되고 그죠? 이렇게 생겼고 얘가 만약 D를 가져갔다고 치면 그때도 A, B, C 남았는데 A랑 C가 가능할 거고요. B는 안 되니까 남는 책이 이제 B, C야. 그래서 얘가 B고 얘가 C인 거 밖에 없고요. 이 경우는 아까처럼 A, B거나 B, A거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우 수가 총 9가지구나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손으로 세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 이게 사람 A가 어떤 책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같을까 다를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뭔지 모르겠어서 수용도를 그리긴 할 텐데 이걸 다 하려고 보니까 약간 귀찮아. 나는 이게 답이 9개니까 아니까 요만큼 딱 해서 끝나지만 연습장에 여러분이 풀어야 할 땐 이걸 도대체 공간을 얼마나 둬야 될지 약간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한다고. A가 B, C, D를 가져갈 텐데 어떤 책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같을까 다를까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결론이 나와 있으니까 보이지만 다 같아요. 당연히 같은 거야. 내가 와서 얘 책을 가져가냐 쟤 책을 가져가냐 얘 책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지면 이상하잖아. 공평하게 다 남의 거 가져가기로 했는데 그냥 내가 눈 딱 감고 내 거 빼고 아무거나 가져가는 거잖아. 경우의 수가 다를 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확실히 들면 그냥 요거 하나만 구해가지고 내가 B 가져갔다고 치고 경우의 수 구한 다음에 곱하기 3 이러면 끝나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쳐다보면 뭔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좀 들긴 하잖아요. 얘는 3개고 얘는 2개잖아 싶은데 그건 A 다음에 하필이면 B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요 순서대로 가져간다고 상정을 하고 지금 경우의 수를 세는 중이니까 A랑 B까지만 보면 경우의 수가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실제로는 끝까지 다 갈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당연히 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해설에도 보면 이거 아마 다 써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A가 어떤 책을 가져갔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같겠지. 그럼 A가 B를 가져갔다고 치고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곱하기 3 하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아니야? 뭔데 40분이나 있어? 죽겠네. 언제 다 하지? 옆에요. 빨리 합시다. 이거 뭐야? 이런. 이제는 요번에는 돈 얘긴데 100원짜리 동전 2개, 50원짜리 3개, 10원짜리 4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인데 뒤에 보시면 지불하는 금액의 수를 구하세요도 나오거든요. 지불하는 방법이랑 지불하는 금액이 약간 다르다는 건데 왜 다르냐면 내가 50원짜리 2개를 지불하는 거랑 100원짜리 하나를 지불하는 건 지불하는 금액이 같아요. 지불하는 방법은 달라요. 옛날에 너무 숫자 우리 때는 말이야. 그래서 지불하는 방법의 수랑 지불하는 금액의 수는 그래서 차이가 조금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차이가 왜 생기는 거라고 큰 돈이랑 작은 돈을 모아서 큰 돈이 될 수 있으면 동전을 리어카처 싣고 가서 500만 원을 만들 수 있으면 금액은 같지만 방법이 다른 거야. 그지? 근데 여기서 지금 방법의 수를 물어봤는데 방법은 쉬운 거지. 어차피 5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하나는 다른 걸로 취급할 거니까 그냥 각 동전 단위별로 100원짜리는 100원짜리대로 50원짜리는 50원짜리대로 10원짜리는 10원짜리대로 지불하는 경우의 수들을 그냥 각각 구하시면 돼요. 100원짜리를 지불하는 경우는 몇 가지 있냐면 3가지 있어요. 안 주거나 하나 주거나 2개 주거나 마치 약수에게 쓰시는 것처럼 50원짜리도 안 주거나 하나 주거나 2개 주거나 3개 주거나 10원짜리도 안 주거나 하나 주거나 2개 주거나 3개 주거나 4개 주거나 그지?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3가지, 4가지, 5가지야. 그래서 3 곱하기 4 곱하기 5를 하면 되는데 약수의 개수처럼. 근데 그 중에 1은 빼야 되거든요. 하나는 빼야 돼. 약수의 개수를 셀 때는 소수를 하나도 선택 안 하면 1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아까 우리 2의 4제곱 곱하기 3 했을 때도 2도 하나도 안 고르고 3도 하나도 안 고를 수도 있잖아. 그럼 1이라는 약수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 동전을 하나도 안 고르면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불하는 방법에서 빼셔야 돼요. 빵원을 지불하는 건 지불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약수의 개수랑 똑같은데 빵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은 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걸 가지고 지불하는 금액의 수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50원짜리가 3개나 있기 때문에 이 5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하나가 같은 금액이거든요. 그런 개수만큼 다 겹칠 거라는 거야. 단순히 100원만 겹치는 게 아니라 뭐 110원 이거 하나인 거랑 이거 2개 이거 하나인 거랑 겹치겠지. 120원도 겹치고 130원도 겹치고 140원도 겹쳐요. 150원도 겹쳐.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이거 3개 겹치잖아. 그렇게 겹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겹치는 경우 전부 다 누구냐면 5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하나가 겹치는 거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없애버릴 건데 뭘 없앨 거냐면 큰 돈을 없앨 거예요.
작은 화폐가 모여서 큰 화폐가 될 수 있으면 큰 돈을 다 뽀개서 작은 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겹치는 게 없어져. 어허. 이거 작은 돈을 모아가지고 큰 돈을 만들면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얘는 50원짜리가 3개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50원짜리가 2개가 있잖아요. 100원짜리가 2개, 50원짜리가 2개 있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100원이 겹치거든. 그렇다고 이 50원짜리 2개를 합쳐서 100원짜리로 바꿔버리면 이제는 50원을 지불할 방법이 없어요. 50원짜리가 없으니까. 거스름돈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큰 돈을 뽀개서 작은 돈을 만들고 나서 다시 방법의 수를 세셔야 겹치는 게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작은 화폐를 모아서 큰 화폐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큰 걸 뽀개서 작은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2개를 50원짜리 4개로 만드는 거지. 그럼 50원짜리가 총 7개 있는 거고 10원짜리가 4개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시 방법의 수를 세시면 지불하는 금액의 수가 돼요. 다음 요 경로의 수인데 이것도 뭐 이거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뭐 A에서 B, C 모두 거쳐서 D에 가래요. 그럼 A에서 B 거쳤다 C 거쳤다 D로 가는 경우 있겠죠? A에서 C 거쳤다 B 거쳤다 D로 가는 경우 있겠지. 그 각각의 경우의 수는 A에서 B, C, D 가는 경우는 2 곱하기 3 곱하기 2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거고요. 다음 777. 요거는 약간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할 게 이렇게나 많네. 서로 다른 색을 칠하래요. 인접한 영역은. 같은 색 여러 번 써도 좋은데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 칠하세요거든요. 보통 이런 거 색을 칠하실 때 인접한 영역이 많은 색을 먼저 칠하는 게 좋아요. 걔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인접한 영역이 많은 걸 먼저 칠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칠하시는 게 좋아요. 막 띄엄띄엄 왔다 갔다 칠하시면 약간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왜 골치 아파지는지를 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이런 거야. 그래서 여기다 색을 칠한다고 보면 A에다가 먼저 칠하는 게 편하다는 이야기예요. A는 3개랑 다 인접해 있잖아요. 물론 C에다 먼저 칠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B나 D 같은 경우에는 인접해 있는 게 2개이기 때문에 얘나 얘보다는 얘나 얘를 먼저 칠하시는 게 좀 더 편하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A에다 먼저 색을 칠할 건데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색이 지금 4가지 있거든요. 그럼 A에다가 4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칠할 건데 어떤 색을 칠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경우의 수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당연히 같은 거야. 내가 여기다 어떤 색을 칠하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질 리가 없잖아요. 뭐 빨간색 칠하면 3가지인데 파란색 칠하면 4가지 뭐 이럴 리가 없잖아. 그죠? 무슨 색을 칠하든 경우의 수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A에다가 어떤 색을 칠할지를 정할 때 그냥 아무거나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정해서 그냥 박아놓고 곱하기 4 할 거예요. 쓸 수 있는 색깔이 4가지 있으니까 이 4가지 중에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임의로 그냥 파란색 칠해놓고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곱하기 4를 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지?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B에다 칠하면 되죠. 파란색만 피하면 돼. 아무거나 칠해도 돼요.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예요. 그 3가지마다 뒤에 오는 경우의 수 당연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칠해놓고 곱하기 3 할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C는요. 파란색도 안 되고 빨간색도 안 되죠. 남은 색 2개야. 둘 중에 아무거나 칠할 거예요. 누구를 칠하든 뒤에 오는 경우의 수 똑같잖아요. 노란색이라고 생각하고 곱하기 2를 해버릴 거예요. 그럼 여기는요.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다? 2가지다. 파란색이랑 노란색이랑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2가지만 피하면 돼요. 흰색도 칠할 수 있고 빨간색도 칠할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2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4, 3, 2, 2 이렇게 곱하시면 답이 되겠죠. 이렇게 순서대로 쪼로로록 곱하시면 끝나거든요. 바로. 근데 이거를 띄엄띄엄 왔다 갔다 곱하기를 하시면 약간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내가 B에다 먼저 색을 칠할 건데 칠할 수 있는 경우 수는 4가지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 칠해놓고
곱하기 4 할 거야. C에다 먼저 안 칠하고요. A에다 먼저 안 칠하고요. D에다 먼저 칠할 거예요.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 수몇 가지예요? 4가지예요. 아니 지금 일단 여기만 칠했으니까 여기다 칠할 수 있는 경우 수는 4가지예요. 아니 심지어 여기 빨간색 칠해도 된다고.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 노란색, 흰색 아무거나 다 칠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 4가지를 칠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 4가지 중에 하나 칠할 거고 여기 4가지 중에 하나 칠할 건데 여기 4가지 중에 하나를 칠할 때 내가 흰색을 칠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빨간색을 칠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흰색을 칠했냐 빨간색을 칠했느냐에 따라서 A랑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내가 흰색을 칠했다고 보면 A에다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예요. 빨간색 흰색만 피하면 돼요. 빨간색을 칠했다고 보면 그때는 3가지예요. 빨간색만 피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어떤 색을 칠했느냐에 따라서 칠하는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냐면 D에다가 빨간색을 칠한 경우와 빨간색이 아닌 색을 칠한 경우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는 아까처럼 A, B, C, D 순서대로 구하는 게 당연히 현명해요. 이렇게 띄엄띄엄만 안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접한 영역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칠하라고 한 건데 돌아가면서 칠해도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일 마지막 거 같은 거. 779번 같은 거. 제일 인접한 게 많은 게 가운데니까 가운데 하나 칠하겠죠? 그리고 B, C, D 돌아가면서 칠할 건데 칠하다 보면 같은 색을 칠한 경우와 다른 색을 칠한 경우에 따라서 이제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부터는 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숫자를 막 곱하면 끝나거든요. 780번. 일렬로 나열할 거래요. 경우의 수 몇 가지죠? 그냥 일렬로 나열하면 6개의 문자 일렬로 나열 6팩토리얼이에요. 그죠? 근데 그 중에 A랑 F가 이웃했으면 좋겠대요. 이웃한다는 건 둘이 붙어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A랑 F가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가 하나 나오고요. 옆에 보시면 A랑 F가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도 나와요. 그래서 일렬로 줄을 세울 때 특정한 애들을 이웃하게 만드는 경우, 이웃하지 않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구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따로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웃하는 경우는 A랑 F를 묶어. 실제로 묶어. 하나처럼. 그럼 원래 문자 6개였는데 A랑 F를 묶어. 그럼 문자 5개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5개를 줄 세우는 거야. 그래서 5팩토리얼이에요. 근데 이제 A랑 F를 묶었는데 지들끼리는 또 줄을 설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5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만약에 이 문자 중에서 내가 3개를 묶을 거야. 야, A, B, C는 이웃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그때는 어쩐다고? 이거 3개를 하나인 것처럼 묶어.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가 줄을 서는 것처럼 생겼죠. 그런데 지들 셋이서 또 줄을 설 거 아니야.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몇 개를 이웃하게 만들면 실제로 걔네를 묶어서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시고 줄을 세워 그리고 지들끼리 줄 서는 경우까지 곱하기를 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남학생, 여학생 나오는데 여학생끼리 이웃했으면 좋겠대. 그러면 여학생 3명을 한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마치 여학생 한 묶음과 남학생 3명, 4명이 줄 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학생들끼리 자기들끼리는 또 줄 설 거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4팩 곱하기 4팩 뭐 이렇게 생겼죠. 옆에 와서 보면 이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줄 세우냐면 이게 2명밖에 안 될 때는 아니 그냥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 빼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2명이 아니라 3명, 4명이 되면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구하셔야 되는데 야구 선수끼리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단 축구 선수를 먼저 세울 거예요. 보통 이렇게 까다로운 애들을 나중에 생각하는 게 편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까다로운 애들을 먼저 세우기도 하고 까다로운 애들을 나중에 세우기도 해요. 순차를 이게 이 순서를 두고 한다는 얘기인데
야구 선수를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축구 선수를 먼저 세우는 거야. 축구 선수를 줄 세우는 방법이 몇 가지냐면 3팩토리얼이에요. 3명이니까. 그죠? 그래서 축구 선수가 이렇게 3명 줄을 섰어요. 축구 선수 3팩토리얼. 그리고 나서 이제 야구 선수를 줄을 세울 건데 야구 선수끼리는 이웃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럼 요 축구 선수들이 마치 칸막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들어가서 끼워 넣을 수 있는 자리 어디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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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네 군데 중에 한 군데씩 골라서 들어가면 돼요. 첫 번째 야구 선수가 와서 이 네 자리 중에 한 군데 골라서 들어간다고요? 그럼 두 번째 야구 선수는 그놈 선택한 거 말고 다른 자리에 또 하나 골라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4에서부터 숫자 2개를 곱한 거니까 굳이 이거를 3팩에다가 4P야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리는 서로 다른 4개가 있고 그 자리 중에 야구 선수 2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4P이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는 묶어서 하나인 것처럼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칸막이를 먼저 줄 세우는 거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 왜 교대가 없냐? 교대로 줄 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이건 말로만 합시다. 남자 4명, 여자 4명. 교대로 줄 설 거야. 교대로라는 건 남녀 아니면 여남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교대로 줄을 서는 경우에는 남자애들은 남자애들끼리 알아서 줄 서고 여자애들도 여자애들끼리 알아서 줄 서는 거야. 4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이에요. 그리고 나서 끼워 넣을 때 톱니바퀴처럼 요렇게 교대로 쓰든가 아니면 요렇게 교대로 쓰든가예요. 곱하기 2 하시면 끝나요. 서로가 서로의 칸막이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칸막이라고 해서 이거를 먼저 줄 세우고 나서 얘네들을 세우다 보면 막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교대가 아니잖아. 그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끼워 넣는 경우도 어차피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교대로 줄 서는 경우 이렇게 3가지가 순열에서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녀석들이고요. 각각 구하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르니까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요 뒤에는 뭐 이런 거죠. 어른 3명, 어린이 2명, 양 끝에 어른이 오도록 자리에 대해서 먼저 조건이 걸려 있는 건데 이건 이제 가장 간편하게 푸는 건 어른 2명을 먼저 세우는 거지. 어른이 원래 3명 있거든요. 그중에 2명 줄 서. 3P2. 2명 줄을 섰어. 벌려. 그리고 그 사이에 남은 애들 몽땅 와서 다 줄 서. 이런 거지. 됐죠? 이거요. 양쪽 끝에 어른이 오래. 그러면 어른 2명 줄 세운 다음에 먼저 벌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요 사이에 나머지 애들 3명이 호록 들어가서 줄 선다고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생겼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 거는 적어도라는 표현이 붙어 있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이거든요. 이게 줄을 세우다 보면 양쪽 끝에 둘 다 자음이 올 수도 있고 둘 다 모음이 올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자음으로 시작해서 모음으로 끝나던가 모음으로 시작해서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라는 건 지금 요 3가지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지. 자음 모음이든가 모음 자음이든가 모음 모음이든가.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를 구해서 다 더해도 되는데 굳이 귀찮게 전체에서 요 경우 찾아서 빼버리면 되죠. 좀 전에 양쪽 끝에 어른이 줄 서도록 이거랑 마찬가지잖아. 양쪽 끝에 자음이 오도록 이라는 건 자음 중에 하나, 둘, 셋, 4개 중에 2개 뽑아서 줄 세우고 벌린 다음에 그 안에다가 5개 다시 팩토리얼로 줄 세우면 되잖아요. 그죠? 요거는 적어도라는 표현 때문에 나와 있는 녀석이고요. 경우의 수에서는 거의 90% 적어도라는 표현을 보면 반대되는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 저 무슨 집합할 때도 그런 거 하잖아요. 부분집합 만들 때 적어도 하나 이상의 소수를 가지도록 부분집합 만드세요. 뭐 이런 거. 그럼 전체에서 소수 없는 거 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고. 그죠? 반대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런 이야기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유형업의 118페이지 여기 이제 보시면 자연수의 개수 그리고 사전식 배열 나오는데 사전식 배열 뭔지 알고 있죠? 여러분은 집에 사전 있냐? 있어? 요즘도 사전을 쓴단 말이야? 나 어렸을 때는 너무 옛날에 라떼는 말이지. 무슨 사전 빨리 찾기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초등학교 때니까 국어 사전에서 단어 빨리 찾기. 영어 나는 초등학교 때 영어를 안 했어. 우리는 중학교 때만 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사전 빨리 찾기 이런 걸 했었는데 니네는 그런 거 할 일이 없잖아요. 다 핸드폰으로 시리? 아무튼 그래서 이 사전식 배열이라는 건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 아니면 숫자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거든요. 은근히 헷갈리는 사람들 많더라고. 근데 사전식 배열이 뭔지를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아무튼 그래서 요거 두 개만 빨리 하나씩 풀어보고 치웁시다. 첫 번째 거 보시면 숫자 6개 있는데 이 6개 가지고 서로 다른 숫자 3개 끄집어내서 세 자리 자연수 만들 거래요.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면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냐면 이건 6p3이 아니야. 왜 6p3이 아니냐면 0은 맨 앞에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세 자리 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 자리 수를 만든다고 쳤을 때 이거 맨 앞에 0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0 빼고 나머지 5개 중에 하나가 올 거고 그럼 그 뒤에는 이제 0도 와도 돼. 그러니까 5개, 4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세 자리 수를 만든다는 말 자체가 100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적어도 한쪽 끝이 짝수인 자연수를 구해보래요. 여기선 0도 짝수로 취급하는 거예요. 적어도 한쪽 끝이 짝수인 거라는 건 뭘 찾으란 얘기야? 양쪽 끝 다 홀수인 거 찾아가지고 빼라 그 얘기지. 그죠? 끝이라는 건 여기 아니면 여기니까요. 그럼 양쪽 다 홀수인 건 홀수가 1, 3, 5 세 개잖아요. 세 개 중에 2개 골라가지고 줄을 세우면 되죠. 그리고 벌려! 한 다음에 몇 개 남았니? 남은 4개 중에 한 놈 골라가지고 줄 세우면 되죠. 뭐 4p1이니까 그냥 4인 거지. 그죠? 전체에서 이 녀석을 빼시면 답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0이라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맨 앞에 0이 올 수 없다. 이 정도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것도 7개의 숫자예요. 하나 더 늘었네. 서로 다른 또 하나 늘었네. 4개를 사용해서 4자리 숫자를 만들 거래요. 4,500보다 큰 게 몇 개 있네요. 그럼 맨 앞에 6이 와. 4,500보다 크죠? 맨 앞에 6이 오는 자연수의 개수 몇 개예요? 숫자 7개 있어. 4자리 숫자 만들 건데 맨 앞에 6이 왔다고?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6개, 5개, 4개. 그죠? 맨 앞에 5가 오는 경우도 마찬가지. 6개, 5개, 4개. 4자리 숫자를 만들 거기 때문에 원래는 7654, 0 때문에 6654 이렇게 생겼을 텐데 4,500보다 큰 거 찾으라고 하니까 이 맨 앞자리가 6인 거랑 5인 걸 먼저 찾은 거예요. 맨 앞에 6이 왔다고 치면 6 빼고 나머지 6개 중에 그리고 5개 중에 그리고 4개 중에 이렇게 생겼을 거란 이야기라고. 그지? 그럼 맨 앞에 4가 오는 경우는 어때? 그럼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숫자는 4,50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5가 오든가 6이 와야 돼요. 4는 어차피 못 쓰고 3은 안 되고 4, 5가 오기만 하면 무조건 큰 거지. 4, 5, 빵빵은 없으니까. 아무리 작아도 4, 5, 빵 1이잖아요. 이거보다는 클 거라고. 그지? 그래서 4, 5가 왔다고 치면 경우의 수 몇 가지 있는 거예요? 20가지 있겠죠. 5 곱하기 4. 숫자 7개 있는데 4 하나 썼고 5 하나 썼으니까 남은 5개 숫자로 2자리 채우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 5 곱하기 4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요것들을 다 더하시면 4,500보다 큰 수의 개수가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우 왜 이렇게 힘드니? 숙제 내주려고요. 해서 요게 경우의 수 이야기인데 이게 설명한 거에 비해서 문제 푸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보면 아시겠지만 이 경우의 수는 내용이 많은 게 아니고요. 예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문제 풀기 전에도 말했지만
해설에 있는 풀이랑 내 풀이가 당연히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실제 풀이가. 근데 뭐가 잘 됐다 잘못됐다를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 물론 해설이 굉장히 좋은 가이드가 되긴 하겠지만 자기 스스로 약간 분류해서 경우의 수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설지 보고 아 이렇게 꼭 해야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시고요. 이 경우의 수 단원만큼은 많이 풀어본 사람이 장땡이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느끼겠지만 우리 이거 하고 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기말고사 준비하러 다시 오잖아요. 까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풀 수도 있거든? 근데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어요. 지금 푼 거랑 그때 푸는 거랑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다고.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